AI 시대 변화 속 인간의 미래, 뉴노멀 시대의 사회 변화에 대한 성격 특성별 대처. 모든 인간은 행복과 자유를 원한다. 그것은 기본 전제 조건을 전제로 한다. 즉,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토대로 한 경제적 자유, 자아 실현을 위한 목표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는 패닉에 빠졌다.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는 모든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가속화한 것이다. 인간이 인간과 교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시스템에서 인간과 기기의 대면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정확히 말하면 코로나19 이전에 와 있던 미래지만 코로나19 이후 가속화되었다. 그렇다면 IT 시대를 넘어 DT의 시대로 가면서 인간과 인간은 과연 얼마나 깊이 교감하고 있는가? 기기를 다루는데 완전히 자유로워진 MZ세대의 놀이터가 스마트폰이라면 장년층은 인터넷 세상에서 여전히 허우적거리고 있으며 노년층은 여기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가 하면 알파 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기기와 놀이를 하고 교감을 나눈다. 이때 사용하는 어휘나 태도,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과정과 자세는 확실히 세대별로 구별된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인간은 단절과 차단이라는 사회적 철벽을 겪어야 했다. 대화의 단절은 물론 소통이 어려워지면서 코로나19 이전보다 인간의 불안감과 우울함은 모든 세대 안에 보다 극대화된 것도 사실이다. 이 난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 오늘부터의 세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과거로 돌아가는 문은 닫혔다. 오늘부터의 세계는 지금 우리가 내리는 선택과 그 결과에 의해 형성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코로나 블루는 물론 레드 블랙에까지 이르는 인간 소외와 우울함은 더욱 극심해졌다. 가령 모든 시민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백신 주사를 일괄적으로 맞아야 했을 때의 사례를 생각해보자. 백신 주사를 맞지 않은 사람에겐 일부 공공기관이나 식당 출입이 어려워지자 어떤 사람에겐 강요와 압박으로 받아들여졌고 이런 사회 현상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개인적 자유가 부재하기도 했다. 이때 이 상황을 강압적으로 느끼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 간의 간극은 매우 크다. 따라서 일부의 사람들에겐 각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는 불편함과 불안감과 압박감, 우울감까지 느끼게 했다. 인간은 어려움에 빠지면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된다. 그런데 이 의미는 사회적 도움과 협력 없이는 어렵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인간성이 소멸되기 쉬운 이 시대에 인간적 따뜻함을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지 4차 산업혁명이 준비되어 있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의 불편함과 우울함이 증가하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지금 이 시대는 아날로그 시대의 사람과 IT나 DT 시대의 사람, 최첨단 시대를 걷는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어서 인간 심리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며 미묘하다. 더군 적응하지 못하는 세대든 냉담자들이 많아졌다. 필자는 먼저 코로나19 이후 세대별 인간 변화의 심리를 살피고 새로운 변화에 대한 성격 유형별 드러나는 특성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살피기로 한다. 둘째, 다양한 성격 유형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에 따른 인간 감성의 미묘함과 세밀함을 살펴보고자 한다. 셋째, 뉴노멀 시대의 사회 변화를 빠르게 수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의 간극으로 인해 우울해진 사람들에 대한 해결 방안과 대처법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러나 지극히 제한적인 지면 안에 제대로 논의하기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심리학과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융복합적인 전개가 대처 방안에 대한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이후의 사회 변화에 따른 인간 심리. 개인의 행복을 위해 또 인류의 행복을 위해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은 사람들 간의 교제다. 우리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인간의 생활 양상과 인간 심리에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왔다. 우울감을 넘어 우울증을 갖게 되는 사례가 폭증했다. 정신과 의사 김지용은 대부분의 진료과 방문은 줄어든 반면에 정신과 진료 방문이 폭증한 것이 그 사례를 입증한다. 우울증이 오면 나 자신을 의식하게 되고 불행이 스스로 탓인 것처럼 느끼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울증을 유발하게 되는 계기는 상실일 때가 많다. 잃은 것은 사람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역할이나 건강이나 자존감일 수도 있다. 우울해지면 그 우울함이 또 다른 상실을 낳기도 한다.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같이 지내기 힘든 사람이 되기 때문이다. 이때 소중한 것을 잃은 애통함이나 상실감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지만 적정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애통함이라면 그것은 우울증으로 이어진 증세다. 인간이란 움직이는 생명체이며 그 움직임에는 각각의 의미가 있다. 인간은 자기 눈과 얼굴 따위를 움직인다. 그의 얼굴은 표현력을 갖고 있으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처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마음이다. 장자에서는 언불진의라 하여 언어는 인간 심중의 진실한 의미를 다 전달하지 못한다라고 하였다. 우리가 교감하기 위해선 언어가 우선이지만 언어가 꼭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인간의 의사소통은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으로 분류되는데 소통을 잘하려면 언어적인 표현도 중요하지만 비언어적인 표현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눈빛과 스킨십이 거기 속한다. 언어 이외에 미술, 무용, 음악, 게임 등을 통한 표현도 소통의 한 방식이다. 뉴노멀 시대에는 비대면과 대면으로의 제한된 소통, MZ세대와 노년의 세대 간의 제한된 소통, 인간과 기계라는 것의 제한적 소통은 인간으로 하여금 차단과 단절을 실감하게 한다. 또한 기기와 인간의 관계성도 마치 법적 잣대에 의한 관계처럼 지나치게 경직되고 제한적으로 보게 되는 면이 있다. 미묘한 감성을 살피기보다는 매우 통념화되어 있는 경계선상 안에서 해독하는 면이 있을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발생 후 2년 내 기간 동안 사람들은 단절과 위축된 생활을 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대다수의 사람이 외부 활동을 못하고 가정 안에서 모든 것을 해야 하므로 생활 리듬이 변하고 가족 간의 갈등이 증가했다. 특히 가정주부인 여성의 역할은 가사일과 자녀교육 등 몇 배로 증가하며 심리적 압박감을 호소했다. 스트레스 반응은 교감신경이 올라가면서 근육을 긴장하게 하고 두뇌와 몸을 망가뜨리게 된다. 14세기 흑사병이 유럽 전역에 퍼져나갈 때나 2003년 중국의 사스 전염병이 퍼졌을 때도 사람과 사람 간의 격리와 차단에서 오는 긴장과 우울함은 인간의 감정을 지배했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해 디지털 이용이 자유로운 세대에게도 우울감은 찾아왔다. 과학과 기술이 인간의 편의를 도와주는 일면은 있지만 인간의 감정과 정서적 깊은 문제는 결국 인간의 문제로 귀의하는 까닭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새로운 사회 시스템의 문제로 등극했다. 사례를 살펴보자. 4차 산업혁명의 현 사회는 스마트폰으로 모든 업무가 가능해지고 전 세계와도 초연결망을 구축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메타버스 안에서 아바타를 통한 소통도
코로나 이후 관심이 한층 뜨거워졌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모든 것이 온라인 업무로 대체되던 2022년 10월, 전 국민이 가장 많이 이용했던 카카오는 온라인 연결망이 끊겼을 때 어떤 잔혹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카카오 데이터 센터의 화재로 온라인 접속이 불가했을 때 모든 연결고리는 일주일이 지나서야 가능해졌다. 직장인들이 코로나19와 함께 적응하고 만족했던 재택근무 환경은 위드 코로나 속에서도 어느 정도 정식 업무 형태로 남아 기업은 하이브리드 환경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도 사실이다. 시스템이 확연히 변했지만 기존의 질서와 시스템을 모두 소멸시켜 생활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고 온오프라인 공존의 중요성을 확연히 드러낸 사례다. 비대면으로 인해 언어, 문자로만 만나게 되니 비언어적 요소는 전혀 참조할 수가 없다. 이때 팽팽한 긴장과 우울감도 사회 구조의 하나로 만나게 된다. 또 예기치 못한 온택트의 돌발 상황들, 미래에 자기 직업이 존재할지 또 미래의 불확실성이 해결될지와 같은 불안감도 늘어났다. 관계가 원활하려면 상대에 대한 응시와 몰입, 집중이 우선이지만 이러한 집중과 몰입이 세대별 성격 유형별로 완연히 다르다. 청소년들은 온전히 온라인 안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메타버스나 게임 안에서 존재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 흥미와 취향이 맞았을 때 비로소 오프라인 미팅을 한다. MZ세대는 장년층, 노년층이 다 섞여 살아가지만 관심과 취향에 따른 수평적 관계를 우선으로 하다 보니 과거의 위계질서 개념이 희미해진다. 그동안 수직적 조직 관계도를 이루었던 대기업 중 삼성전자는 2023년 1월에 들어서면서 임직원들이 회장님이라는 호칭을 없애고 제용님, JY라고 호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코로나19 이후 알파, MZ세대의 의사가 잘 반영된 사회혁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상호 호칭을 님으로 통일하고 상호 직급을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인데 이런 호칭의 형태는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권위적이고 위기적인 것보다는 수평적이고 친근한 기업 분위기 조성을 의미하며 무거운 조직 문화에서 오는 답답함을 내려놓고 보다 유연한 조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직급을 부르는 호칭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긴장감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어느 한쪽에만 편중된 존중의 의미가 아니라 상호 간의 존중을 의미한다. 이것은 수직적인 지시와 명령의 의미가 아니라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간의 표정과 눈빛, 행위가 권위적이거나 위압적이지 않을 때 비로소 수평적 대화가 가능할 것이다.